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역할을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두꺼비 목소리를 냈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광고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두꺼비 목소리가 제 목소리는 아닌데 네. 제가 두꺼비처럼 다 요약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 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착한 두꺼비. 예. 자, 오늘은 그린벨트 이야기는 예. 이번에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좀 공격적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뭐 일간 경제지에 썼던 기사인데 예. 그린벨트를 푸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런 기사 봤어요. 네, 예.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공식 해명 자료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조금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예. 그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그 검토는 뭐랄까,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수단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공식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부터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발표한다고 하니까 뭐 거기에 뭐 들어갈지 아니면 이후에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들어갈지 그건 예. 아직 뭐 미정인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먼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예. 윤석열 당선자 공약이죠. 5년간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하겠다. 네. 이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음.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도 200만 호였고 이번에 250만 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보면 총 그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그 주택 물량이 150만 호입니다. 예. 그 중에 공공택지가 74만 호예요. 이것 예. 때문에 그 당연히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그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잖아요. 이게 면적이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가 돼요. 예. 여기 24만 가구니까 3기 신도시 한 3배가 넘는 땅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가능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그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물량을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저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저 표대로 하면 250 나오는데 네네, 그렇죠.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 중에 수도권에서 150만 호를 공급하고 예. 이 중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물량이 한 30만 호.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네, 표를 다시 예. 보여드리면 재건축 재개발이 30만 호. 예.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 개발이 한 13만 호 그건 정도 되고요. 역세권이고. 예, 저거는 예. 다 도심 있는 거고. 예. 이게 공공택지입니다. 예. 74만 호. 가장 물량이 많죠. 공공택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74만 호 들어갈 공공택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됩니다. 수도권에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럼 저 계획 그 실현하려면 서울 안에는 없고 서울 바깥으로 나가는데 너무 멀리 나가면 모호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린벨트. 그래서 서울에 붙어 있는 가까운 곳에 공공택지를 개발을 하려면 사실상 현실적인 답변은 그 그린벨트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아, 그거 진짜 논란이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 그렇죠. 그 사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너무 해묵은 논란이기도 해서 네. 이게 딜레마 같은 상황이기도 해요.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인구 밀도는 높은데 땅은 좁고. 음. 그래서 2008년에 그 MB 때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를 많이 공급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2008년 때 국토부가 이런 업무 보고를 합니다. 도시 용지 비율이 한국은 6.2%밖에 안 되고 일본은 7.1%, 영국은 13%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여기서 그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 예. 사실 이 논리는 그 역대 정부가 계속 해오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예요. 예.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문제 해결하려면 적절하고 만만하고 또 후보로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린벨트죠, 다. 그린벨트밖에 없죠. 예. 근데 사실 그린벨트는 그 목적 자체는 주택 공급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원래 만들 때는 그렇죠. 이게 제가 국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그 조선 시대에는 한양도선 사렘 기점으로 해서 대략 심리까지는 성저심리라고 하는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뭘? 성저심리. 무슨 예. 의미의 심리였어요? 성저 그 심리. 개발 제한 그린벨트랑 조금 비슷한데
이 안에 있는 산에서는 나무도 못 베고 묘지도 못 쓰고 백성들이 올라가서 나무 뿌리도 캐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지금 그 현대에 있는 그린벨트랑 조금 목적은 다르겠죠. 예. 지금은 그 도심의 무질서한 확산 이걸 예. 막고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인데 네. 뭐 당시에는 도성 안에 사는 양반들이 나는 풍광이 좋기 때문에 아, 요거 여기는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말아라. 여기. 아. 뭐 이런 목적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하는데 예. 영국의 그린벨트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948년 이쯤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1971년부터 시작해서 77년까지 8번에 걸쳐서 그 5,400km 예. 우리나라 국토의 한 5.4%가 되는 곳을 다 그린벨트로 지정을 했는데 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얼마나 중요시했냐면 네. 예, 관리 규정 거표지 그린벨트 관련한 제도 관리 규정 거표지에 네. 건설부 장관이 개정은 할 수 있지만 어. 개정을 할 거면 대통령한테 무조건 허락을 맡아라 이걸 써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군부대가 그 초소의 기와장을 바꿀 때도 건설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아하.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때 이후에 계속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예. 그 이후로는 계속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갉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줄여왔죠. 조금씩.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딨지? 여기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수도권 그린벨트를 보여주는 편인데 예.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조금씩 다 갉아먹었죠. 아. 역대 하늘색 정부에서 같은 게 개발 제한 제한 구역. 맞습니다. 이 근데 이게 그린벨트도 동그랗지 않네. 완전 동그랗지가 않네요. 어디는 그린벨트가 두껍고 어디 벨트는 왜 저렇게 돼 거의 있죠? 끊어져 있네. 그거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파먹어서 그렇지 뭐. 저거. 옛날에는 네. 지도에다가 그린벨트를 이렇게 그리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연필로 그걸 그렸대. 음. 연필심이 네. 조금 이쪽으로 비껴가면 아, 내 땅 아니라고. 여기 들어갔네? 여기는 안 들어갔네? 뭐 이렇게 됐다고. 그 제가 어떤 자료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해라 만들어라라고 지침을 내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주무관청에서 음. 그린벨트에 관심이 있을 만한 대학 교수들을 납치하다시피 데려다 앉혀놓고 예. 그 자리에서 그린벨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 네. 아. 저희하고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네. 그렇게 했겠지. 근데 뭐 여튼 태생은 네. 이렇기는 한데 예. 계속 개발이랑 그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게 상충되는 가치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이게 공표를 하지 않고 그냥 관부에 실기만 했대요. 아니 그거 반대할 테니까 처음에야. 그렇죠. 맨 처음에 할 때는 뭐 비밀이 뭐 서실이 펄었던 했겠죠.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보에 했다고 싣는 게 합니다. 공표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그 공표로. 널리 알린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뭐 주무부처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거 아, 없이. 여론조사하거나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없이. 예. 그래서 그린벨트의 80%가 사유지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해외랑은 조금 사회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그린벨트가 됐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관보에만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땅값도 오르지 않고 개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당시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실제로 1998년에 헌법재판소가 예.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개발 제한 구역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때부터 조금 개발 제한 구역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게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들 예. 이런 게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긴 해요. 예. 뭐 예를 들면 건폐율이 20%고 용적률 100%, 그다음에 3층 이하 단독주택이어야 되고 지정 때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집이 있어야만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서 지정할 들어가면 안 당시에 되고. 집이 있어야 맞습니다. 아, 그때부터 억울하게 묶여 있다. 이런 네, 사람만 그런 사람만 수 신축을 할 수 부수고 있도록 다시 해주는 짓든 거죠. 뭐 맞습니다. 고치든 할 수 있고.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들의 그 재산권은 굉장히 침해를 많이 한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그 DJ 정부 다음부터는 굉장히 뭐랄까
네. 정부가 조금 나서서 개발 제한 구역을 많이 해제를 하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이유가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김대중 정부 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되기는 했는데 네. 주거 용지나 뭐 산업 용지, 뭐 기타 용지 개발 때문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한 건 아닙니다. 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면적들이 이만큼 해제를 했고 나머지는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춘천, 청주, 전주, 뭐 시 여수 외곽에 다 그린벨트가 있군요. 있었는데 예. 그 지방 중소도시는 다 해제를 하고 이제 광역도시권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 지금 예. 네네네. 특히나 뭐 서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이때 처음으로 그 주택 정책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첫 사례가 나옵니다. 아하.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평 뉴타운 네. 이게 그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만든 아.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위례 신도시 예.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이때부터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파먹기 시작했다. 파먹기 이제야. 시작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뭐 너무 잘 아시는 강남 예. 보금자리 예. 많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뉴스테이 한다고 조금 많이 해제를 했죠.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는 많이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해에 한 36 킬로제곱미터 예. 해제가 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 56 제곱 킬로제곱미터 정도의 개발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LH 문제 터지면서 그린벨트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된 거 그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린벨트의 저 시작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가 사유지다 보니까 예. 이게 그 80%의 사람들의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방법으로 눌러놨는데 네. 공익의 목적으로 니네가 조금 감수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그 개발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재산권이 침해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는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로또 아파트라고 저희가 불렸었잖아요. 예. 그리고 개발 그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이 와서 투기를 하는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당했던 사람들은 예. 뭐 그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 투기판이 돼 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이네요. 땅은 없고 환경은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조금 살펴봤었는데 예. 사진을 잠깐 해외는 진짜 보여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영국의 영국이네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예.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린벨트가 많아요. 국토의 한 아. 16%? 예. 그 정도가 되는데 무슨 제한을 합니까? 저기도 우리나라처럼 신축 못 해요? 여기는 개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개발 허가권을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니네가 개발 계획이 뭐 합당하다 그런 경우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할 수는 있군요. 여기는.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1938년이네요. 그린벨트법을 제정을 할 때 예. 우리가 그린벨트로 지정을 할 건데 어. 여기에 있는 토지들은 지방 정부가 돈을 주고 다 사와라. 아. 처음에 공공택지 조성하듯이 그냥 그렇죠. 정부가 그냥 땅을 사오는 거군요. 땅을 사왔습니다. 뭐 지금은 사유지도 있기는 한데 뭐 지정 자체가 바뀌니까 사유지가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상당 부분 공공이 그린벨트 내의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더라고요. 예. 최근까지도.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같이 그러니까 뭐 선택의 문제에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공공의 대부분이 필요한 공공도- 문제냐 그쵸. 하면 그걸 헐어서 그냥 땅을 집을 그쵸. 지으면 되고 그쵸. 아니면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어떤 게 우선순위냐의 문제인 거죠. 환경 보존이 먼저냐, 아니면 공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게 먼저냐. 이 이거 둘 중에 중요한 차이네요. 우리는 하나만 근데 선택을 하면 되는데 사유지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투자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투기 세력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좋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공지이기 때문에 그냥 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부가 샀어야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사유재산인데 막아놓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운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죠.
이 땅은 아쉽게 됐다. 근데 그냥- 개발은 하지 마. 미안. 살다 보면 그런 거야. 근데 뭐야, 지금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꼬여가지고 이걸 어떤 그랬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 저도 계속 보면서 아 이거는 답이 없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뭐 여튼 그때 DJ 정부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권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하는 것도 그렇고 예. 토지 협의 매수제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지자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70% 이하에서 공공의 땅을 팔 수가 있기는 합니다. 공시지가의 72%면 반은도 안 쳐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다 저런 상황이기도 식이에요. 하죠. 영국 같이 저런 식의 그린벨트를 씁니까? 그러니까 지정은 하고 정부가 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다 영국 사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는 직접 공공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개발 제한구역 비슷하게 지정을 해놓고 예. 보통 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주의회라고 할까요? 입법기관이죠. 예. 지방 정부가 굉장히 그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많이 풀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의 권한은 크지 않고 중앙 정부의 권한이 크고 조금씩 이양이 되고 있기는 한데 권한이 지방 정부에 있느냐 중앙 정부에 있느냐. 알겠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아니면 있는 나라가 좀 드물거나 특이한 케이스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68년에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참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잘 나갈 때니까 부동산 땅값이 이렇게 막 오를 때잖아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린벨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그 땅이 좁고 네. 산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정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가 이슈예요? 이 새로운 새 정부에서는 뭐 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푸냐 마냐 계속 같은 이슈네요. 같은 이슈입니다. 계속 무한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나오는 얘기였네요. 그래서 사실상. 사실 그린벨트는 모든 정권이 주택 정책에서 쌈짓돈처럼 빼먹는 일단 공약은 발표해. 공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었죠. 예. 근데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 풀어서 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고 예. 먼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지자체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답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자체에 조금 많은 권한을 주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왜요? 예를 왜요? 들면 왜요?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20년에 그 그린벨트를 푼다라는 공공택지 그 주택 공급 때문에 예. 그린벨트를 푼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나왔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서초구가 성동마을, 시규촌마을, 탑성마을이란 곳에 그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를 했다. 서초구에서. 서초구에서 예. 여기가 한 2만 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들이에요. 근데 예. 주변에 보시면 다 택지로 개발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내곡동 공공택지. 근데 여기만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곳들은 부지가 작긴 하지만 그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주면 여기서 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조그마한 이미 주위에 다 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만 그 지도상에 그냥 딱 편입이 돼 있어서 개발 안 된 지역은 맞습니다. 좀 이게 풀어주자. 제가 위성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예. 방금 봤던 송동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네. 여기 옆에 그 공공택지로 개발이 돼 있죠. 예. 근데 맞은편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들이 비닐하우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하. 저기에는 아파트 짓게 해주자. 그렇죠. 그럼 비닐하우스 없는 저 초록색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초록색 땅이요? 네. 이 그냥 산 뒤에 말씀이신가요? 산 가지고 산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 하여튼 저기를 풀어주면 네. 그린벨트 나머지 다른 땅들은 왜 안 풀어줘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 산을 풀어주는 경우에요? 산을 풀어주든 그 풀어주자는 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주면 그럼 우리 옆에도 나머지 다 우리도 풀어줘라. 옆에 아니더라 우리도 그냥 멀리 풀어줘라. 떨어진 그냥 외톨이
그린벨트라도 조그만한 땅들은 사실 지자체가 그 풀 수 있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단절 토지.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네. 도로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네. 개발 때문에. 그래서 잘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린벨트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그린벨트가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는 필지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는 필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딱 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필지들 음. 이렇게 조그만한데 조금 애매한 곳에 있는 필지들은 지자체장이 아. 본인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진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인근에 붙어 있거나 그렇죠. 좀 보기에 애매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조금씩이라도 풀어주자.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지자체가 그러니까 그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중앙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거고 대규모 공공택지를 개발을 하는 경우에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지방 정부가 여기저기 막 풀 수 있도록 해줘라. 막 풀 수 있도록 해준다기보다는 이게 또 뭐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져야겠죠. 막 풀 수는 없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답 없는 문제야. 이거는 진짜 답 없는 문제입니다. 아. 지금은 뭐 방향은 어때요? 풀겠다는 겁니까? 이번 정부는? 뭐 명시적으로 풀겠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아젠다가 또 던져지겠네. 그린벨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린벨트. 저요? 응. 네, 그린벨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풀자는 쪽이죠? 김 기자는 아 저는 아닙니다. 풀지 말자고. 저는 녹지가 좋습니다. 아, 녹지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린벨트에 땅이 없어가지고 정부가 다 사. 우리도 쉽지 않은데 부족하니까 조금씩 어디를 합리적으로 먼저 풀어야 되냐는 논의가 있겠죠. 집 없는 서름이 클까요? 숲 없는 서름이 클까요? 집 없는 사람이 더 크겠죠. 근데 왜 집 없는 서름을 안 풀어주고 숲 없는 서름을 자꾸 해주려고 그러죠? 예, 과감하게 풀자. 일부러 과감하게 풀자. 아니 집이 부족하다면서요. 집이 부족하다면서. 네, 네. 조금씩.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야 되겠다. 김상훈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